안녕하세요. 호치민 박사입니다. 그동안은 좀 침울한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렸죠. 저희가 원래 밝고 재밌게 사는 법을 올려드리려고 힐링하시라고 그런 취지의 채널이었는데, 격리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네요. 그래서 이벤트 영상을 좀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또 심각한 뉴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정보를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코로나 관련 이런 안 좋은 소식은 오늘로써 끝 나기를 기원합니다. 야베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동 전체가 폐쇄됐다는 소식입니다. 호치민에선 한국인 최초의 확진 판정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본이 베트남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병분의 백신을 무상 기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7군 인민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확진 판정 내용도 심각한 일이지만 6명 일가족이 모두 7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호치민 열대병원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들 중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방역요원을 사칭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공무원 명찰을 폐용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호치민 의대병원 신경내과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운영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베군에 위치한 선라이즈 리버사이드라는 아파트에서 한국인이 코로나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동 전체를 폐쇄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인의 공지에 따르면 동거 중인 한 분이 더 계시고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베라는 데는 한인초는 7군이라는 곳에 위치되어 있고 야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베랑 한인초는 사실 차로 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생활 공간 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뿐만이 아니라 마트나 일상생활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내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인촌에서는 엄청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마어마한 글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고요. 지금 그 파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아주 큰 걱정입니다. 현재 해당 동은 지하주차장부터 동 전체가 21일 폐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앞서 나와 있는 베트남 뉴스들을 보면 보통은 1, 2, 3차 모두 음성이었는데 한 달 후에 다른 지역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오는 등 베트남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들이나 혹은 검사가 잘못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들이 많이 심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는 또 이제 아파트촌이 운집해 있는 지금 그런 지역인데요. 가격도 조금 저렴한 편에 요즘 새 아파트들이 계속 지금 오픈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 가서 지금 더 큰 파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격리 생활도 잘 버티시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저희 V박스에서도 격리 중인 한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실 수 있는 위문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 격리는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진짜 힘듭니다. 힘내십시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베트남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100만 명분을 무상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하노이에 도착해서 호치민으로 80만 명분이 후송 중이고 호치민 시민들에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올림픽 준비로도 굉장히 정신없을 텐데요. 자국의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다가 100만 분의 접종량을 후원했다. 정신 못 차리네요, 진짜. 이게 말 그만해야지.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베트남이랑 일본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예요. 베트남에서 굵직한 기반 산업들, 항만, 철도, 교량 이렇게 되게 큰 사업들은 일본에서 다 따고 있는데요. 올림픽 하느라고 돈이 필요해서 또 무슨 사업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얘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건 그거 같습니다. 100만 명분을 무상 지급했는데 그 중에 80%를 호치민으로 보내고 있대요. 호치민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베트남 정부에서도 신경 쓸 만큼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그 심각한 시 한가운데 박스타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연일 확진세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호치민은 도시 전체가 셧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트나 약국 뭐 이런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현재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연일 뭐 200명에 육박하는 숫자들의 확산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뭐 백신 접종률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2%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요 80만 명분을 이용해서라도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서 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좀 빨리 도래됐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합니다. 7군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인민위원회면 맞아요. 공산당, 인민위원회 공무원이고요. 공산당 당원이겠죠.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요. 뭐 일개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7군이 어디냐 하면 한인촌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이 7군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한인촌보다 조금 더 큰 범위긴 하지만 이 공무원이랑 일가족 6명이 같이 사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7군에 거주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한인촌이랑 아무래도 밀접해 있거나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인촌 내부에 거주를 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역학조사 결과 50명 이상이랑 지금 F1 밀접 접촉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베트남 언론 지수가 세계에서 2위거든요. 2위래요, 2위. 밑에서 2위. 밑에서 1위가 북한인 건 아시죠? 그래서 언론을 믿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믿기 힘든 언론에서도 50명이라고 발표한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무서워요. 그냥 뭐 F1이 F2가 F3를 만들어내는데 한 단계씩 전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확진자가 F0예요. 그리고 밀접 접촉자가 F1, 그 접촉자와 또 접촉을 하면 F2 이렇게 해서 넘버링이 올라가는데 F1이 F0가 되는 순간 F2들은 다 F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집단 면역이 아니라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이거는 뭐 카더라에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는 뭐하지만 검사 키트가 부족해서 사실은 지방 도시의 경우엔 도시를 폐쇄하고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후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흉흉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7군에서는 한인촌에서는 지금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확산세에 한 몫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몹시 불안하긴 합니다. 호치민의 연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호치민에서 1100명의 지금 확진자 수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11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체에서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1100명이 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현재 북부에 아예 폐쇄되어 있는 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박민, 박장 뭐 이런 도시들이고요. 물론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 있고 유럽 기업, 뭐 베트남 기업 뭐 너나 할 거 없이 굉장히 큰 공단 지역인데 일단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나서 지역 자체를 봉쇄했어요. 뭐 이를테면 그냥 서울을 막아버린 거야.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출근을 해서 아예 퇴근을 못하는. 근데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기업들에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사옥 내, 기업 내에 텐트를 쳐놓고 숙식을 제공하는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지근거리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해서 아예 회사 자체를 봉쇄하고 도시 자체를 또 봉쇄하는 2중 3중의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4,500명이 넘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오전, 정오, 오후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어로 발표를 할 테니까 또 저희들은 받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인회에서 호치민 한인회에서 그 공문을 받아서 번역을 해서 지금 공지사항으로 한인회 채널을 통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채널을 확인해 보면 연일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호치민의 경우 200명은 개발도상 국가다 보니까 2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살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희는 더군다나 외국인이잖아요. 일례로 영국인 한 명이 감염이 됐었는데 치료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영국 정부에서 나중에 치료가 안 돼서 후송을 해가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물론 한 1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경우 지금 뭐 감기만 걸려도 10만 원, 20만 원인데 코로나야? 이거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코로나 걸린 채로 입국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긴 하지만 안전하지 못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일 늘어나는 숫자 한 명 한 명에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수도 하노이는 500명, 뭐 박림, 박장은 각각 4,700명, 1,500명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숫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역학조사 미미하겠죠. 뭐 한국이야 CCTV 잘 돼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뭐 속된 말로 구라치면 질병관리본부에 고소당하는 거지만 여기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큰일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또 기도 안 차요. 베트남에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범죄냐면 방역 요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대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집 문을 두드려요. 이제 뭐 저희는 아직 경험은 없습니다만 방역복을 입고 공무원 표차를 달고 와서 이제 부신 문을 두드린 다음 검사, PCR 검사를 해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네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니까 이 범죄자 새끼들이, 새끼라고 해도 되겠죠. 범죄자 새끼들이 방역복을 입고 공무원증을 위조해가지고 걸고 다니면서 PCR 검사를 한다고 하고 마취제를 탄 마스크로 기절을 시킨대요. 그리고 강도행각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골 도시뿐만이 아니라 호치민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한인회에서 공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얼마 기도 안 차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 흉흉한 시기에 진짜 강도 행각도 잘못됐지만 이 시기를 빌어서 이런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정말 진짜 뭐 입에 담을 수가 없네요. 뭐 어린 분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뿐이 아니라 한인회 공지에 따르면 일전에 관광객들이 많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라고 불러요.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관광객들 휴대폰을 훔쳐가거나 메고 있는 백들을 훔쳐가고 있는 뭐 양아치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관광객이 안 오니까 얘들도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병신 같은 새끼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또 누구 등을 쳐먹을까 생각을 하겠죠. 얘네들이 요새 뭐하냐? 어둡고 한적한 골목길에서 사람들 퍽치기를 한답니다. 강도행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한인회 공지에 따르면 뭐 이제 부촌, 한인분들이 사시는 이 풍이흥 지역을 부촌이라고 지칭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부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가까운 지역도 슈퍼를 갈 때도 가급적이면 도보를 이용하지 말고 오토바이나 탈 것들을 이용하시고 늦은 시간에는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고 혼자서 움직이지 말고 2명, 3명 떼지어서 움직일 걸 권고하고 있는데요. 한인에서 이렇게 공지가 나올 정도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들리는 후문에 지인은 아니고 지인 정도쯤은 되시는 분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겪으셔서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인회 공지를 못 보신 분들은 이 뉴스를 통해서 각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좋아요. 방역 지침하신다고 뭐 나플랜 장갑까지 끼시고 뭐 방역복은 아니지만 바람막이 긴 거 입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운동하시는 거 다 좋은데 위험해요. 코로나로부터는 조금 안전해지실 수는 있겠지만 이 알리바바들한테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홈트 있잖아요. 유튜브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홈트 하세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호치민시 의대병원의 신경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간호사분들, 의료 종사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는 이제 종종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좀 더 많이 노출돼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 간호사분이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호치민 의대병원 자체가 병원 영업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 모두 전수조사를 통해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간호사 한 분이 확진 판정인데 코로나를 치료해야 되는 병원이 운영 중단이다. 이게 좀 특이한 뉴스 같아서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파트 격리 중인 동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비놈 센트럴파크라고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비놈 아파트는 호치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들 중 하나예요. 약 10,000세대 정도의 굉장히 큰 대단지고요. 여기에 어떻게 써요? 뭐 공원도 잘 돼 있고 기반시설 잘 돼 있고 단지 내에서 모든 게 해소가 가능한 10,000세대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단지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아파트 한국인들이 입겠어요 없겠어요? 어마어마한 한국인분들 계십니다. 근데 한국인분은 아니고요. 베트남 분께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동 전체가 폐쇄됐다는 이야기네요. 박스타가 사는 아파트는 한 동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폐쇄했지만
비놈은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동만 폐쇄를 했네요. 뭐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은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격리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얘네들은 뭐 사전 예고, 뭐 권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트럭에서 막 뭘 내려. 그게 뭐야? 바리게이트야. 쳐. 그리고 막 테이프 감아. 그럼 뭐야? 못 나와. 못 들어가. 그게 격리 시작. 그럼 언제 나와? 그 얘네가 말해줘야 알아요. 얘네가 언제 말해줘? 말 안 해줘요. 그냥 갑자기 끝! 그럼 끝나는 거예요. 랜드마크에 지금 현재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 또 박스타 해봤잖아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뭐 선라이즈에서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힘드시겠지만 모쪼록 힘내시고요. 비놈은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인 식당들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음식들도 배달해 주시고 반찬들도 배달해 주시고 굉장히 훌륭한 일들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파트는 하나 좋지. 일도 없었는데. 어쨌든 격리하시는 분들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호치민 열대병원이라는 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의료 종사자분들 중 52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기똥찬 소식이 있습니다. 백신이 그럼 문제가 있냐?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예요? 그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렇게 맞고 있잖아요. 시노팝인가 그것도 맞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되게 큰 문제인가 해서 기사들을 조금 많이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1,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의료진들 중 52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나 봤더니 접종량이 미달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식염수 겁나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종했다고 그거 보여주려는 거야? 아니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접종하면 안 되지만 의료 종사자한테는 더더욱이 더 민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 실수였으면 좋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얘네들이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캐치를 했냐? 뭐 기사에 따르면 일단은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했겠죠. 근데 항체 형성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일반 접종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게 밝혀졌대요.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하고 보니까 접종량이 미달이었다. 접종량이 미달이어서 항체가 형성 안 됐고 코로나균에 노출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확진이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근데 모쪼록 아무튼 의료 종사자분들 이런 거는 접종은 우리 진짜 좀 신경 써서 합시다. 베트남이고 한국이고 요거는 진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끝으로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심각한 내용만 하다가 끝나면 또 우울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좋은 소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스타는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실행될지는 진짜 미지수인 것 같아요. 베트남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베트남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 기간을 단축 시범 운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접종을 다 완료한 백신 여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소지자에 한해서 하노이 번동공항을 이용해서 입국했을 때 시설 격리를 7일로 단축, 그리고 자가격리 그건 이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전문가냐 그 외교 공무원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형태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시설 격리를 현재 20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격리를 7일로 줄여줘, 요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들리는 소식은 푸꾸옥이라는 베트남 분들은 푸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분들은 푸꾸옥이라고 부르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섬으로 이어진 휴양지인데요. 호치민에서 비행기 타고 한 40분 정도를 이동하면 나오는 섬이에요. 근데 섬 전체를 폐쇄해서 그러니까 휴양지다 보니까 섬 전체가 관광지잖아요. 섬 전체를 폐쇄해서 외국인 이제 백신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입국을 허용해서 베트남 내부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무격리 입국이다 보니까 베트남 내에 계시는 분들도 푸꾸옥으로 이동, 이제 외국에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푸꾸옥으로 이동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한 이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해보는데요. 백신 여권 무격리 입국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박사가 전달해드릴 뉴스 내용들이었고요. 조금은 딱딱하게
뉴스처럼 앵커처럼 조금 이렇게 멋있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체질이 안 맞아서 그렇게 전달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동안에 조금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정보들은 사실 근거에 의해서 베트남 기사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베트남 언론 지수가 세계 2위라는 점 밑에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프닝이 하나 있습니다. 해프닝 사건 하나만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북부에 박린, 박장 등의 공단 지역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연일 확진자 수가 총 이번 4차 유행 이후로 4,700명, 1,500명 이렇게 육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베트남 정부에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데 백신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코로나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았는데요. 이 말이 기부금이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재밌어요. 1+1이라는 기부금 형식 보셨어요? 정말 누구 아이디어인지 기똥차입니다. 외국인 한 명에게 접종을 해주면 베트남 자국민에게 한 명 접종할 만큼의 금액을 외국인 한 명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 비용이 10,000원이야. 그럼 외국인 너 맞고 싶어? 그러면 기부금 20,000원 내. 이유는 너 하나 맞출 거면 우리 자국민도 하나 맞출 거야. 그래서 1+1 제도입니다. 기똥차죠? 정말 창조 경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면 그래 정말 그래도 살아야 되겠으니 그래도 맞고 싶으니 내가 맞춰줄게. 그래 마더 테레사의 마음으로 거기까지 인정한다 이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기업들에게 코로나 기부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접종률은 많아야 70%래요. 백신 수가 모자라니까 다 접종은 못 해줘. 대신 60%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한 회사에서 10명분의 접종을 신청을 했어요. 그 말은 10명분의 기부금을 내야 되는 거야. 기부금을 내면 얘네들이 몇 명을 맞춰줘? 6명 맞춰주는 거예요. 6명. 기부금은 10명분을 받아가 놓고 그러면 20명이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외국인한테 접종해주는 건 6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14명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일단은 이런 불합리한 행태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 외국 기업들 열심히 힘내면서 코로나랑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공산국가 쉽지 않네요. 나라 말이 법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뭐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야죠. 아직까진 중이 그렇게 싫진 않아서 박스탄 남아 있습니다. 뭐 기부금을 내서라도 맞고 싶은 솔직한 심정,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지만 코로나에 힘들고 지친 우리 국민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단 0.001%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뭐 자비를 들여서도 맞고 싶은데 뭐 현재로서는 뭐 한인회랑 뭐 코트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간 외교부 간에 지금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공지사항으로 올려서 살펴보면 교민들에게 접종을 해줄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이야 접종률이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낮은 상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향후에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현되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답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국민들이긴 한데 저희만 너무 봐달라는 부분들은 아니고 한국 내에서 접종률이 높아지면 저희들도 좀 봐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사실 한국 내에서도 발표하는 게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무격리 혹은 단축 격리를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있는 분들은 접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접종률이 좀 올라간다면 저희들에게도 조금 시선을 돌려서 자국민의 자구체계 하나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